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시장 평균을 뛰어넘을 미국 성장주 리스트를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예상 성장률이 밸류에이션 대비 우수하고 최근 사업 환경과 실적, 주가 모멘텀이 우수한 종목만을 선정해봤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마이크로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만큼 실적 개선세가 뛰어나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마이크로는 2025년 3분기 기준 디램 시장 점유율 25.7%를 차지하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속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HBM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슈퍼사이클에 진입하였습니다. HBM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수익성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 대형 3사가 HBM에 집중함에 따라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일반 제품들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과 이익률이 동시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강력하다는 의미이고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지난 8월 45.7%에서 내년 2월에는 68%로 개선될 전망이며 매출액은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주당 순이익은 8.42달러로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2026년까지의 HBM 공급 물량이 이미 전량 예약 완료되었다고 발표할 정도로 수요가 강력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선행 PER은 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사이클에 따라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익이 급증하고 급감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분기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구조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에서는 2027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 보기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브로드컴은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하고 네트워킹 솔루션,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711% 상승할 정도로 뛰어난 운영 성과를 보여왔고 AI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브로드컴의 사업 부문은 크게 반도체 솔루션과 인프라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반도체 솔루션 부문에서는 커스텀 AI 가속기를 설계하며 빅테크 기업인 구글, 메타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에서는 토마호크, 제리코 시리즈 등을 제공하며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솔루션, 사이버 보안, 메인프레임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잉여연금흐름 마진율은 4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AI 가속기 관련 매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제품군인 네트워킹 칩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은 35배, 25배, 20배로 빠르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브로드컴 역시 매분기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으며 반도체 솔루션 부문과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이 존재한다는 점, 각 부문 내에서도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진율도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셀레스티카는 고대역폭 네트워크 스위치 매출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무려 3,900%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셀레스티카의 사업 부문은 크게 ATS 부문과 CCS 부문으로 나뉘며
현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문은 CCS입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고대역폭 네트워크 스위치와 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데 최근 AI 데이터 센터용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셀레스티카는 먼저 알아본 브로드컴이 최신 칩을 내놓으면 이를 가장 먼저 고성능 장비로 구현하는 능력이 탁월한 기업입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이던스 부문에 표시한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은 중간치를 적용하였는데 셀레스티카는 최근 모든 실적에서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실적은 더욱 뛰어날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은 52배에서 내년에 37배, 내후년에 26배로 빠르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성장률 컨센서스가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셀레스티카 역시 매분기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으며 실적 모멘텀, 주가 모멘텀 모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동안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지번호반은 AI 시장이 성장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기업입니다. 작년 3월 말 분할 상장된 이후 40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번호바의 사업 부문은 크게 파워 부문, 윈드 부문, 전력화 부문이 있으며 이 중 윈드 부문을 제외한 두 부문이 매우 뛰어난 실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와 전력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력화 부문의 에비타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장기 실적 가이던스 대폭 상향이 있었습니다. 2028년 매출 목표가 450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로 조정되었고 25년에서 28년까지의 누적 잉여연금 흐름은 14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에비타 마진율은 기존의 14%에서 20%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강력함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은 95배에서 내년에 51배, 내후년에 32배로 빠르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188%, 84%, 6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이후에도 한동안 고부가 가치 중심의 수주 전략과 영업 레버리지가 적용되면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번호바 역시 매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으며 파워 부문의 반복 매출 구조, 탄탄한 수주 잔고를 고려해 봤을 때 내년에도 상당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누홀딩스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압도적인 1위 디지털 은행 및 핀테크 기업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투자 매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누홀딩스는 브라질에서 대부분의 고객 수를 확보하여 고객당 매출을 높이는 수익화 단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는 은행 계좌 보유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지평하고 있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누뱅크는 따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고객 1인당 서비스 비용이 월 0.8달러 미만이며 전통적인 신용 점수가 없는 고객들에게도 자체 AI 모델을 활용해 높은 이자 마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누홀딩스의 최근 3개년의 3분기 실적을 차례대로 보면 매출액과 총 고객수, 주당 순이익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고객수 증가는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은 28배에서 20배, 15배로 빠르게 낮아질 전망인데 이는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성과 향후 성장기에 비해 명확한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지만 감소하는 리스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알아볼 이노바 인터내셔널은 대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타이트한 사업 운영,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지난 5년간 53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노바는 은행권에서 소외된
비우량 개인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대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머신러닝 엔진인 콜로서스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20년 이상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비우량 등급 내에서도 우량한 상환 능력을 가진 고객을 찾아냅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디지털은행인 그라스오퍼 뱅코프 인수에 합의하면서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비용 자금 조달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 다각화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은 13배에서 11배, 9배로 빠르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이노바는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매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지만 PER은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노바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기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부담 없이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알아본 종목들은 단순히 테마에 올라탄 기업들이 아니라 실적 성장, 밸류에이션, 그리고 주가 모멘텀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AI 반도체와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핀테크와 금융까지 각기 다른 산업에 속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구조적인 성장 환경 속에서 이익 체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2026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시장의 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맞게 분할 매수와 장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꾸준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